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들 행동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데이브고 선생님 요제, 챕터 2.3, 긍정적 행동 관리, 보통 PBS라고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PBS. 이 PBS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어쩌면 교실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접근법 같아요. 네, 상당히 다른 관점이죠. 보통 문제 행동이 딱 보이면 바로 제지하거나 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PBS는 그보다는 긍정적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아, 스스로 하도록. 네, 핵심 목표가 그냥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규칙을 좀 이해하고 또 조언 만단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엔 다 같이 좀 편안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거기에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간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럼 오늘 저희랑 같이 왜 기존의 어떤 처벌 중심 방식이 좀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PBS가 어떻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네.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는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PBS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개념부터 좀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PBS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벌을 주는 그런 반응 대신에요. 예방하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좀 체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핵심은 긍정적 강화,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긍정적 강화요?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뭐 칭찬이든 보상이든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 규칙이 왜 필요하구나 이걸 이해하고 또 왜 이런 행동이 좋은 건지 이걸 깨달아서 좀 자발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교실 전체에 좀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행동 고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아이들의 내적 동기나 자율성을 키우려는 그런 교육 철학에 더 가까운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막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좀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와, 정말 효과적인 접근이네요. 기존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데요. 네, 그쵸. 미리 예방하고 긍정적인 걸 키워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면 PBS를 딱 구성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기둥 같은 걸 얘기하던데요. 네, 물론 여러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데이브고 선생님 자료에서는 특히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명확한 기대치 설정, clear expectations. 아, 기대치 설정. 네,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착하게 있어라 이게 아니라요. 네, 너무 모호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있기 라던가 친구 물건 빌릴 때는 꼭 물어보기처럼요.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아, 행동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칭찬, 중요하죠? 네. 아이들이 그 기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칭찬이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딱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아,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정해진 규칙이나 그 결과가 있잖아요. 뭐 긍정적인 강화든 아니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든.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항상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 기분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규칙을 좀 믿기 어렵게 되니까요. 명확한 기대, 긍정적 강화, 그리고 일관성. 이 세 가지가 정말 핵심 기둥이군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뭐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 problem solving 라던가 서로 존중하는 의사소통, respectful communication, 기술 이런 것도 같이 언급되던데요. 단순히 규칙만 따르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점들이 PBS를 그냥 단순한 행동 관리 시스템 그 이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벌로 행동을 딱 억누르기보다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 입장도 좀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거죠. 아, 그래서 데이브 고송 선생님께서도 PBS를 그냥 단순한 규율 문제로만 보지 않으시고 학생들의 어떤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돕는 되게 중요한 교육적인 도구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이죠. 이론적인 틀은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좋은 원칙들을 실제 교실, 그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공간에서 어떻게 딱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 설정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적용이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우선 규칙을 만들 때 가능한 한 간단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로 또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 그게 핵심이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요. 복도에서는 걸어 다녀요. Walk in the hallways.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행동을 직접 알려주는 거죠. 아, 시하지 마라 대신 시하자 이런 식으로요? 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표현은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 그렇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핵심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실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두는 게 좋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그냥 붙여만 놓는 게 아니라 뭐 아침 시간이나 수업 시작 전에 잠깐씩 같이 읽어본다거나 관련 활동을 하면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로는 뭐 주의 깊게 들어요, listen carefully,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be kind to your classmates, 말하고 싶을 땐 손을 드세요, raise your hand to speak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 자료에 그 선생님이랑 아이들 대화 예시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이 질문 있을 땐 어떻게 하죠? 물으니까 애들이 다 같이 손을 들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뭔가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규칙을 인지시키는 거랑 또 같이 가야 하는 게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이때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 보상. 네. 제일 쉽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역시 구체적인 칭찬이죠. 그냥 어유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네. 와, 오늘 오오이가 발표하는 친구 이야기 진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었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칭찬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효과를 훨씬 높입니다. 구체적인 칭찬. 알겠습니다. 그럼 칭찬 말고 다른 보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자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티커 차트 같은 걸 들 수 있겠네요. 아, 스티커요. 아이들 좋아하죠? 그렇죠. 아이 개인이나 아니면 모든 별으로 어떤 목표 행동, 예를 들면 뭐 숙제 잘 내기나 친구 돕기 같은 걸 했을 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개수가 딱 모이면 작은 보상, 뭐 칭찬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활동 잠깐 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방식이죠. 아,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겠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스티커가 하나씩 막 늘어나면 성취감도 느끼고 신날 것 같은데요? 네, 동기부여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교실 전체가 같이 포인트를 모아서 목표 점수에 도달하면 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던가 파티를 하는 학급 포인트 제도도 있고요. 아니면 규칙 잘 지킨 날 추가 자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예시로 나와 있었어요. 아하. 중요한 건 그 보상이 아이들한테 좀 의미가 있고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은 좀 알겠는데 아무리 PBS를 잘 적용해도 아이들 사이에 뭐 갈등이 생기거나 규칙을 어기는 순간은 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없을 순 없죠. 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벌 대신에 문제 해결을 안내하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PBS가 기존의 어떤 훈육 방식과 딱 차별화되는 또 다른 핵심 지점이에요. 문제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잘잘못 따지고 벌 주고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스스로 좀 상황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스스로 찾도록?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접근법은 먼저 아이들이 좀 차분해지도록 잠깐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료에 나왔던 그 예시가 딱 기억나네요. 아이 둘이 연필 때문에 다투는 상황이요. 아, 네네. 선생님이 막 싸우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다가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How can we fix this?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냥 행동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좀 간단한 영어로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나 화났어. I'm mad. 라던가. 아하. 내가 내 허락 없이 연필 가져가는 거 싫어. I don't like it when you take my pencil without asking.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연필 예시에서도 선생님이 한 아이한테 네 기분이 어때? 묻고 다른 아이한테 그 감정을 전달하게 한 다음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빌려주고 수업 끝나고 돌려받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재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교실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네요. 진짜 그렇게 갈등 상황을 겪고 그걸 해결하는 경험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꾸중 듣고 끝. 이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타협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거니까요. 이게 대입고 선생님 교재 전반에서 강조하는 그 학생 중심, 성장 중심 교육 철학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PBS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교실에서 좀 자주 쓰게 되는 유용한 표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거는 꼭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은 핵심 표현 한 2가지 정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PBS 원칙을 실제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좋은 표현 2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반 규칙을 기억합시다. Let's remember our class rules. 원어민 발음 시연. Let's remember our class rules. 네. 이 표현은 아이들이 잠깐 규칙을 읽거나 좀 산만해졌을 때 막 직접적으로 혼내기보다는 부드럽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시 그 약속된 행동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스스로 규칙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네,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2번째는 이거예요. 아주 좋아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네요. Good job. You're showing great teamwork. Good job. You're showing great teamwork. 아, 구체적인 칭찬. 네, 맞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칭찬의 아주 좋은 예시죠. 그냥 막연히 잘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점이 좋았는지. 여기서는 팀워크죠. 이걸 명확하게 딱 짚어주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키고 강화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협동했더니 칭찬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행동을 또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유용한 표현들이네요. Let's remember our class rules. 그리고 good job, you're showing great teamwork. 이 2문장만 잘 써도 교실 분위기를 훨씬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데이브고 선생님께서도 교재 여러 부분에서 이런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힘을 계속 강조하셨었죠. 네, 그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셨죠. 자, 오늘 긍정적 행동 지원 PBS에 대해서 그 정의부터 핵심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교실 적용 방법이랑 유용한 표현까지 정말 알차게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딱 종합했을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PBS가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네, 자료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핵심은 처벌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사용하는 것,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책임감도 키우고 또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당히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걸 넘어서 아이들의 내면적인 성장까지 돕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교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환경에서 이 원칙들을 좀 염두에 두면 훨씬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데이브고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PBS의 개념과 핵심 요소들, 그리고 규칙 설정이나 보상 시스템, 문제 해결 접근법 같은 실제 교실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벌 대신 긍정적인 강화를 쓰고 명확성과 일관성을 지키고 또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런 전략들을 정말 꾸준히 그리고 좀 진정성 있게 적용하신다면요. 분명히 교실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질이 달라지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거나 뭐랄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2.4 아이스브레이커와 준비 활동, 아이스브레이커스 앤 웜업 액티비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수업 시작을 아주 활기차고 즐겁게 열어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은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교실이라는 환경, 그리고 선생님이 주도하는 규칙이나 지도 방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PBS의 핵심 원칙들, 그러니까 명확한 기대, 긍정적 강화, 일관성, 문제 해결 중심 접근, 이런 것들이 혹시 1대1 과외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 스터디 상황은 어떨까요? 혹은 보상이나 규칙의 형태가 아주 다를 수 있는 가정 환경,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서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을까요? 아, 상황에 따른 적용이네요. 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